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건데요. 나경원 후보하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이제 누구를 지지할까? 이런 이제 취재입니다. 제가 직접 두 분 다 이제 워낙 친하기 때문에 직접 제가 통화를 나경원 후보하고 이제 원희룡 후보 다 했습니다. 먼저 이제 나경원 의원 정말 이게 이번에 억울하게 떨어진 거예요. 저도 이게 룰을 상세하게 안 봤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여론조사 방식에 큰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 지지하고 무당청 두 개만 이제 가지고 100%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런데 무당청에서 안철수가 이제 이겨가지고 근소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당청에서.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질문할 때 그냥 한 번 이게 국민의힘하고 무당청 중에서 한 번 지지 후보가 누구냐 8명 쫙 불러주면 한 번에 이제 물어보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반복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 질문.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여론조사. 그럼 지지정당이 없어. 무당청입니다. 저 지지정당 없습니다. 무당청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 8명이 넣었는데 누굴 지지합니까? 근데 제가 지지 후보 없습니다. 무당청이니까. 이렇게 답을 하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지 후보 없다는데 한 번 더 이걸 탐색 질문이라더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근데 우리 상조시간 반복 질문이죠. 아이, 그래도 지지 후보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낫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도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지 사람이 물으니 그거는 모르지만 반복 질문 쉽게 생각하면 여론조사에서는 탐색 질문이라고도 하던데 이런 이제 질문을 한 번 더 하니까 무당청이니까 원래는 지지 후보 없습니다 했다가 한 번 더 하니까 에이, 그래도 안철수입니다. 이런 게 많다는 거야. 이거는 결국에 무당청이 원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지 후보 딱딱 있잖아. 바로 첫 번째 대답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당청보다 훨씬 많이 나와야지. 국민의힘 지지가 40%고 무당청이 20이면 원래는 그럼에도 2배인데 근데 무당청은 또 지지 후보가 없을 수가 있으니 원래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2번 질문하면 무당청이 답변 비율이 올라간다. 무당청의 비율이 올라가면 누가 유리하다? 이게 바로 안철수나 한동훈이가 유리한 겁니다. 원래는 오세훈 시장도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출마를 안 했죠. 이런 식으로 무당청의 답변 비율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이게 2번 반복 질문이야. 이러다면 누가 유리하다? 중도 쪽에 강한 오세훈, 안철수, 그 다음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고 오히려 당원들이 지지받는 김문수 또는 나경원 이런 분들에게 불리하잖아. 불리하다고. 그런데 이런 룰을 선관위 황우려가 문제야. 황우려가 좀 상당히 저는 편파적이 있다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룰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고. 황우려 선관위에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몇 명 선배 후배 물어보니까 일반 여론조사는 그런 게 없대. 한 번 지지 후보 없으면 없는 거지. 또 반복적으로 또 안 묻는단 말이야. 이런 아주 이례적인 룰을 넣으려면 주자들끼리 합의를 하든지 이래야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론을 어떻게 묻느냐, 적합도, 지지도 뭐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2, 3% 바뀌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야.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경선이 맞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당원들 투표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억울하게 떨어졌다. 이걸 제가 분명히 지적한 선관위가 이건 너무 이례적인 룰을 일방적으로 특정 주자한테 유리하게 이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는 누굴 지지할까? 아마 이제 제가 직접 물어보니
한동훈만 아니면 된대. 한동훈은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 한동훈이. 근데 지금대로 하면 이게 한동훈이가 결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룰이 이러니. 또 이게 자기가 심원한 또 이게 당원도 있잖아. 옛날 당의 회원들들. 한동훈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경원 이제 그 후보 생각은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아요. 김문수와 홍준표가 단일화해야지 한동훈을 제압해서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캠프는 안 갈 것 같아요. 김문수 캠프나 홍준표 캠프는 안 갈 거고 오히려 이제 김문수, 홍준표가 단일화해서 한동훈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나경원을 모시고 하면 이게 대세죠. 김문수 캠프나 홍준표 캠프에서 서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통화해본 바로는 어느 캠프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단일화를 해야 된다. 김문수와 홍준표가.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아마 이런 입장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라는 거는 뭐 워낙 사람들의 생물이니까 오늘 현재까지 나경원 의원의 입장은 그렇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희룡 후보도 선당 우사로인데 어떻게 보면 불출마한 게 상당히 당을 위한 선택이고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재명이가 의원직 사퇴하거나 뭐 대통령 대가 사퇴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원래 이제 등록할 때 민주당이 후보가 되는 순간에 의원직 던지는 게 맞죠. 그게 상식이 맞아. 말도 안 되는 게 법이 국회의원만 딱 의원직 가지고 대선 당선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법입니다. 한덕수도 30일 전에 사퇴하잖아. 근데 말도 안 되는 법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궐선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든 뭐 서울시장이든 굵직한데 또 하나 맡아야 되잖아.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재충전하면서 그래도 이번 대선도 또 승리해야 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배님 어느 후보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내가 다 친한데 누굴 밀겠냐. 다 친한데 누굴 밀겠냐.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지사하고도 친하죠.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도 아주 친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원희룡 후보도 국민의힘 경선까지는 엄중 중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제 느낌인데, 이거는 느낌이에요. 물어봤는 느낌이에요. 아마 이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제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덕수가 놓으면 한덕수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제가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 다음에 현재 국민의 경선에서는 모든 주자와 다 친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립을 지키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덕수가 출마를 전제로 저는 이제 출마한다 보거든요. 원래는 이제 배우자 반대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오히려 더 배우자가 적극적이다 이런 소문이 듣깁니다. 소식이. 배우자가 이제 뭐 수행비서까지 둘 정도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저는 한덕수 출마하면요. 아마 원희룡 장관 입장은 이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거물급이죠. 오세훈 시장은 이제 뭐 서울시장이니까 중립이고. 그 다음에 양향자는 한동훈 쪽으로 갔죠. 양향자는 그쪽으로 갔고요. 이철우 지사는 어차피 또 도지사니까, 경북 도지사니까 아마 지사들에게 공개 노골적 지지는 어렵습니다. 뭐 유승민은 큰 의미는 없다 보고요. 결국은 이제 가장 두 명이 남아있는 게 나경원, 그 다음에 원희룡 두 후보인데 두 후보 다 당분간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상당히 중립이다.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 이제 누가 후보 되냐 또 한덕수 대행이 노느냐 따라서 상당히 적극 활동할 시기가 곧 올 거다. 곧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민의힘 경선 룰은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김문수 후보 측이나 이걸 보면 강력하게 제기를 저는 해야 된다 봐요. 이런 식으로 무당파 비율만 올리는 게 과연 이게 맞나? 당원 뜻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